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약집 다 가지고 오셨죠? 예. 문제지은 다 가지고 모의고사 치신 건 다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오늘 수업 마치시고 식사하시고 한 1시간 반 정도, 1시간 40분 정도 할게요. 그래서 한 두 타임 해가지고 그렇게 모의고사 치신 거 그냥 한번 답만 그렇게 한번 확인을 그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짜입니다. 듣고 가십시오. 예. 자, 그러면 그 교재를 보시면 자 우리 처음부터 이제 지적법부터 다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3페이지 보시면 이제 제1장 토지의 등록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우리 자 일단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건 공시라는 것 자체는 자 즉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외부에 알려주는 것을 공시한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항들 즉 뭐 부동산에 관한 뭐 면적 이런 것들입니다. 지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권리관계가 어떻다 소유자가 누구다라는 이런 것들을 외부에 왜 알려주느냐라는 겁니다. 즉 공시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샀는데 예를 들자면 땅을 하나 거래를 했는데 이게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겠다. 그리고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겠다. 자, 나랑 거래하는 인간이 이게 주인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다. 자, 이렇게 되면 불안해서 거래를 못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공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공시법에서 보시는데요. 자,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공시법은 찌끄레기입니다. 그러니까 40문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밖에 안 나오니까 공부도 대충 찌끄레기 시간을 활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뭐 사실 딴 거 이제 보실 시간도 없을 거고요. 그냥 이것만 보십시오. 이건 보시고 그리고 없는 거는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뭐 도저히 하다가 모르겠다 싶으면 이제 지우고 그렇게 가셔야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리고 그 모르는 거 나오면 이게 내가 모르니까 이게 괜찮은 모양이네 해서 그거 쏠깃 갔다가 그리고 보다가 보면 또 지겹고 재미없으면 또 딴 데 갔다 이렇게 하면 결국 시간 낭비 돈 낭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저것 갈 시간도 없고 그 시간 되면 1차 하십시오. 1차 민법하고 개론하고 이거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2차 과목은 그 공법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이제 그거는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공시는 진짜 말 그대로 조금 남는 시간 고래 활용을 하십시오. 고려하시고 그리고 요 지적 앞부분에 나오는 지적법이라는 파트 그거는 요 정도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요거 그냥 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왜 우리 기출 문제라는 이런 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익히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등기는 그냥 포기하십시오. 등기는 그래 하시고 그리고 정하고 싶으면 그냥 물 떠놓고 빌고 공부할 시간에 그래 하시면 등기는 그냥 제가 한 10개 정도 찍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외우고 들어가는 거고 나오면 좋고 나머지 문제는 그냥 비십시오. 그러면 여러 조상도 돌보고 안 돌보겠습니까? 그래 가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괜히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하시는 것보다는 자 그러면 이제 요 공시법 해가지고 자 24문제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요 법은 전부 다가 시험 범위가 아니라 요 중에 지적에 관한 부분만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편의상 지적법이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 명칭이 많이 기니까 그냥 지적법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2개 그리고 자, 부동산 등기법 해가지고 12개에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적법은 시험이 자, 범위가 일정합니다. 정해져 있으니까 수월합니다. 조금만 노력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 등기법은 그냥
제가 드리는 설명 그리고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더 이상 나오면 그냥 찍어 맞춰야 될 거고 안 그러면 그냥 내가 계속 들었던 것만 듣고 그냥 요 범위 내에서 문제 한번 풀어보자라고 고래 가십시오. 이렇게 괜히 뭐 이것저것 모르는 내용을 머리 싸매고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효율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적법 해가지고 지적 파트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자, 요거는 시험 범위는 아닌데요. 자, 앞으로 이제 제가 요번 다음번에는 요 지적은 대충 요렇게 구성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자, 요 지적과 관련돼서 제일 먼저 이제 지적을 구성하는 3요소에서 지적을 구성하는 3요소가 토지, 등록, 지적 공부해서 이렇게 세 개가 나옵니다. 요게 지적을 구성하는 3요소입니다. 그러면 자, 결국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에 관한 일정한 사항들을 지적 공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에 이제 등록하는 거 혹은 등록해서 관리하는 거 그거를 지적 내지 지적 제도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자, 요 이제 세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라고 하면 자, 지금 바로 보시겠는데요. 요 토지와 관련돼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개념이 토지의 표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토지의 표시란 6개가 나옵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해가지고 이렇게 6개가 나오는데 요것들을 하나씩 살펴보실 겁니다. 다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이제 지적 공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자, 지적 공부도 크게 나눠보면 대장이니, 도면이니, 경계점, 좌표, 등록분이 해서 이렇게 나눠봅니다. 근데 요거를 또 세분화를 하면 대장이 다시 토지대장, 뭐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해서 이렇게 나눠지고요. 도면이 이제 지적도 하고 임야도 해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토탈 지적 공부는 이렇게 7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요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라고 하면 여기에는 어떤 사항들이 등록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기 나오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이 요 지적 공부에는 어디에 등록됩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토지대장, 임야대장과 같은 이런 대장에는 자, 지번이 등록이 됩니까? 지목이 등록이 됩니까? 면적이 등록이 됩니까? 경계, 좌표 이런 것들도 여기 등록이 됩니까? 라는 거 이런 거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수 남기니까 요것도 계속 보시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볼 거고 그리고 지적 공부는 아니지만 자, 최근에 지적 공부는 아니지만 여기에 자,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도 어떤 사항이 등록이 됩니까? 라는 거, 요걸 묻는 내용들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 공부는 대충 이런 내용들로 편성이 되고요. 그리고 자, 보십시오. 자, 이런 사항들을 여기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대충 눈대중으로 하면 안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목 같은 경우에는 자, 이 토지가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는지 지목은 현장에 가서 봐야 될 겁니다. 그게 뭐 농사를 짓고 있는지 아니면 자, 과수류가 심어져 있는지 아니면 집이 있는지 이런 걸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건데 면적이나 경계나 뭐 좌표 이런 거 면적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대충 눈대중으로 보니까 100제곱미터 좀 되겠네. 자, 100일 할까? 뭐 해가지고 이렇게 눈대중으로 대충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토지에 관한 이런 일정한 사항들을 여기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 직접 가서 봐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측량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록과 관련돼서는 자, 지적 측량 부분, 요 부분이 시험 문제가 또 제법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측량 부분 요걸 살필 거고요. 그래서 대충 편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시는 게 제1장 토지에 등록해 가지고는 요걸 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3페이지부터 요걸 볼 거고 그다음에 지적 공부가 나오고요. 그리고 요게 4장에서 요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근데 자, 일단 요렇게 측량이 필요하면 측량을 해서 그리고 측량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자, 토지 이동 조사라는 걸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시험에 안 나오는 내용이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관계 없고요. 하여튼 뭐 측량을 하든지 아니면 측량이 필요 없는 경우는 측량을 안 하든지 해가지고 등록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런 사항들
자, 면적이며 혹은 소재며 지번이며 이런 것들이 바뀔 수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있겠죠? 자, 예를 들자면 우리 여기 학원 이 토지, 학원이 소재하고 있는 이 토지 이것도 행정구역 바뀔 수 있겠습니까? 이거 바뀔 수 있겠죠. 동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번도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그리고 지목도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여기 이제 지금 대였다가 나중에 공장이 들어설지 어떻게 합니까? 한 1000년쯤 뒤에. 자, 뭐 하여튼 뭐 그래 항상 이게 요 집이 있으란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이 건물이 있으란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할이 되면 면적도 달라질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다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민법 총칙 제일 먼저 보시면 이런 개념 나오죠. 권리 변동 해가지고 그래서 권리 변동이란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것을 다 포함을 해서 권리 변동이다라고 요래 불렀지 않습니까? 근데 자, 우리 여기서 지적법에서는 토지 표시에 관한 이런 사항들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 요거를 요래 부릅니다. 자, 토지의 이동이다라고 이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지 이동에서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 이런 것들입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라는 거 이런 것들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자, 요거를 토지에 이동해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토지가 분할이 됐다라는 겁니다. 분할이 되면 기존에 있던 자, 이런 한 필지. 자, 요게 뭐 예를 들자면 봉산동 자, 17번지 토지였는데 요게 100제곱미터였습니다. 근데 요게 요렇게 두 필지로 분할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요거를 우리가 토지 이동이 일어났다라고 요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요거는 기존에 한 필지는 뭐 기존에 17번지 하면 될 거고 나머지 필지는 뭐 지번을 다시 부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봉산동 17번지는 100제곱미터입니까? 면적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토지 이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자, 항상 뭐가 뒤따라 나와 있느냐라고 하면 이제 대장이나 도면이나 이런 데 대장 같은 데는 아직까지 토지 이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17번지 토지 보면 100제곱미터 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요게 이제 지적 공부 정리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이런 사항들을 등록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자, 이런 토지 표시에 관한 이런 사항들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토지 이동이다라고 요래 부르고 자, 토지 이동이 있으면 항상 마지막에는 뭘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까?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적 정리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1장 제일 먼저 토지의 등록에서 요게 나오고요. 2장 지적 공부 나오고 3장이 토지의 이동 및 지적 정리해서 이렇게 나오고 4장에서 지적 측량해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충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편성이 되는데 자, 12문제가 대충 4파트에서 나오니까요. 대충 한 3문제쯤 이렇게 돌아가겠죠. 근데 실제 시험 문제 출제는 요겁니다. 토지의 표시 여기서는 자, 3문제보다는 훨씬 더 나옵니다. 4문제 많으면 5문제 정도까지도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토지의 이동 및 지적 정리에서 요 부분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문제가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자꾸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최소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나올 거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더 나와야 되는 부분에서 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 공부라든지 측량이라든지 지적 측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평균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실 내용은 토지 표시에 관한 요 사항들을 쭉 살펴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번은 어떻게 정하고 면적은 어떻게 정하고 뭐 혹은 경계는 어떻게 결정하고라는 거 이런 내용들을 쭉 보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고 그리고 지적 공부는 자, 이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거는 정말 단순 노가다입니다. 그냥 계속 외우고 잊어버리면 그러니까 뭐 여기 뭐가 등록이 됩니까? 라는 거 그겁니다. 그러니까 외우고 잊어버리고 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자, 이건 외울 생각하지 말고 시험장 가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라는 걸 생각하십시오. 시험장 가서 이거 써놔야죠. 어떻게 이거 다 외웁니까?
그러니까 하염없이 다 이거를 쓸 생각을 하면 시간 모자라는 거고, 그리고 남들 보는 눈도 있지 않습니까? 피놓고 막 대놓고 뺏기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조금만 써요. 그래 안 쓰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외우는 척하면서 이렇게 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려되려 그러면 조금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놓으시고, 그리고 요 내용들은 그냥 계속 문제를, 기출 문제를 보시는 겁니다. 보시면서 아 이거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라는 거 그렇게 가셔야지. 요것들을 보셔봤자 뭐 답도 없습니다. 그냥 보면 바로 아는 거고 덮으면 또 이자쁘는 거고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요것도 보는 내용만 잠시 그렇게 방법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 내용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 나면 짜투리 시간 이용해서 한 번씩 고려 보십시오. 고려 보시는 게 제일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잘하면 이까지 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요거 요렇게 해서 지적은 한 2회 정도 해서 고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시죠. 자, 제일 먼저 3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용어의 정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의 정의, 요거는 이제 뒤에서 우리가 지적법을 보는데 요런 용어들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이거 자체가 예전에는 단독으로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데요. 지금은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 나온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찌끔찌끔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거 자체를 갖고 다음 중 용어에 관한 설명,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 중에 옳은 것, 틀린 것 돼서 요렇게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는 안 나오고, 예를 들자면 지적 측량 부분에 가가지고 지적 측량을 물으면서, 자, 예를 들자면 우리 3페이지 1번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지적 측량이라는 에서 제일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뜬금없이 이제 이거 1번 질문에 이런 게 쓱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오고, 그리고 묻고 싶은 거 또 묻고 이렇게 나오니까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가지고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는데, 근데 언제든지 한 개 지문으로 등장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데 이것들은 지금 제가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오늘 필요한 내용은 오늘 보시고, 다음번에 뭐 측량이니 토지 이동이니 하는 거 이것들은 다음 시간에 보실 내용이니까 그건 또 다음 시간에 잠시 보시고 넘어가시고 이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필요한 내용은 오늘 보고, 오늘 필요 없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3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3페이지 보시면 2번 한번 보십시오. 지적 소관청에서 나오죠. 자, 근데 거기 보면, 자, 이때 일단 보는 요령 한번 보시는데, 자, 일단 글자체가 다르게 조금 굵은 글씨체로 돼 있죠. 그러니까 요게 포인트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바로 위에 1번에서 한번 보십시오. 1번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지적 확정 측량이란 말 나옵니까? 그래서 요거는 거기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글자체 다르게 이렇게 써놓은 것도 있고, 이거 없이 글자체 다르게 써놓은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발로 이렇게 나오는 거, 요거는 시험 문제 출제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살짝,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동그라미 1번에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에서 나오죠. 그리고 거기 도시개발 사업 등이 끝나서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지적 측량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요게 지적 확정 측량인데, 그래서 이거를 대충 이런 식으로, 자, 지적 현황 측량이란 도시개발 사업 등이 끝나서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지적 측량을 말한다라고 해서 살짝 틀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요거 해놓은 거는 아 이게 지금 시험 문제 답으로 출제됐구나라는 거, 그거를 확인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아 지금 어떤 게 시험 문제가 나오고 어떤 게 답으로 나온다라는 것 자체를 알고 덤비시게 되면 수월합니다. 좀. 그리고 잠깐만요. 군데군데 보시면, 자, 우리 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4페이지 보시면 8번에 토지의 표시라는 말 나옵니까? 거기 보니까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십시오. 보시니까 지목에서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거기 보니까 뒤에 토지의 주된 형상에 따라서 혹은 토지의 주된 성질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틀린 점으로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뒤에 그걸 관로해가지고 X 해놓은 거, 이것들은 틀린 답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법은 일단 양 자체가 작습니다. 양 자체가 작고, 그리고 나오는 내용들은 늘상 시험 문제 그렇게 출제가 되니까요. 이거는 뭐 다른 거 찾아보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이걸 한번 더 보십시오, 차라리.
그게 효율적이고요. 그리고 문제 풀었는데 이 내용은 안 나오네라는 거 그런 게 있으면 한두 개 고래 적어 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자, 하여튼 나오는 것마다 다 적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나중에 되면 이게 뭐가 중요한 내용인지 뭐가 안 중요한 내용인지 또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요약집 자체는 제 생각에는 요약집 자체는 그렇게 두꺼우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엉성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본인이 조금씩 적으면서 이게 뭐가 핵심이다라는 거 이거를 파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더 추가돼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본인 한번 써보는 게 아무래도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훨 낫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적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만 가지고 지적법은 들어가십시오. 몰라 등기법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뭐가 나올지도 모르겠고. 근데 상대적으로 지적은 범위가 작으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어렵게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그냥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요것만 보시고 몇 페이지 안 됩니다. 한 25장? 한 50페이지 되나요? 좀 더 되네요. 그리고 50페이지 정도 되면 장수 따지면 25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요것만 봐가지고 12문제를 건진다라고 하면 그거는 엄청나게 남는 장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적은 조금만 하시면 12문제 중에 10개, 11개는 수월하게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래 안 맞으면 시험 합격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등기는 장수도 훨씬 많은데 이게 솔직히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런데 뭐 이거 봐가지고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러니까 등기는 마음 비우시고 지적 요 부분은 양이 작고 문제가 아주 정형적으로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 점수 더 따십시오. 고래 가시는 게 효율성에서는 더 나을 겁니다. 자, 그럼 요약집은 그렇게 활용을 하시고 자, 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3페이지에서 2번입니다. 지적소관청에서 나오죠. 앞으로 이제 지적소관청이라는 말이 줄기차게 나올 텐데 지적소관청은 이런 겁니다. 거기 보니까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를 하는 특별자치시장, 그리고 한 칸 괄호 빼버릴게요. 자,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얘들을 지적소관청이라고 요래 부릅니다. 시군구청장을. 그래서 그거 하나 확인하시고 그리고 3번에 지적공부 해가지고 한번 세보십시오. 7개 맞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맞습니까? 예, 그리고 그게 지적공부입니다. 7개가 나오는 거 그거 확인. 자, 여기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요거 보시게 될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각각 어떤 사항이 등록이 됩니까? 라는 거 그거를 물어볼 겁니다. 자, 그리고 한 장 넘어가시면 6번 한번 보십시오. 자, 필지해서 나오는데 필지 왜 우리 토지를 한 필지, 두 필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지 등록단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역이 되는 토지 등록단이 요거를 필지다라고 요래 부르고요. 자, 7번 보면 지번부여지역에서 나오죠. 지번부여지역. 그래서 우리 왜 자, 무슨 동, 봉산동 17번지 혹은 뭐 남산동 23-1번지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을 말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지번 부여 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동, 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자, 예를 들자면 중구 같은 경우에는 중구 1번지부터 자, 중구에 토지가 10,000필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자, 예를 들자면 자, 이게 중구인데 대충 중구가 자, 봉산동도 있고 남산동도 있고 잠깐만 중구에 또 뭐 대신동 할까요? 대신동도 있고 해서 이렇게 세 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여기 중구 관내에 봉산동에 300필지, 남산동에 400필지, 자, 대신동에 300필지 해서 이렇게 토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번을 1번지, 2번지 부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봉산동부터 부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1번지부터 끝까지 하니까 300번지까지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산동이 부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남산동은 301번지부터 부여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자, 구 단위로 부여를 한다라는 겁니까? 동 단위로 부여를 한다라는 겁니까? 동리입니다. 그래서 자, 그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지번 부여 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 집어는 시군구별로 부여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봉산동 300번지 끝나면 남산동 301번지가 아니라 뭡니까? 남산동 1번지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거 하나 확인하시고요. 8번 갑니다. 토지의 표시해서 나옵니다.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의 토지에 땡땡땡땡땡땡 해서 6개 나옵니까? 예, 요건 암기입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자, 요게 토지의 표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요거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오늘 예, 요거를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자, 그거 됐고. 그리고 소재는 행정구역입니다. 뭐 무슨 동, 남산동, 봉산동 이런 거 있죠? 그게 소재라는 거고요. 동그라미 1번 보면 이제 지번이 나옵니다. 지번은 각 필지별로 보여되는 번호겠죠. 1번지, 2번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몇 번지 하는 거 그게 지번입니다. 그거 됐고요. 2번 지목해서 나오는데, 자, 지목은 토지를 구분해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건데, 자,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라고 하면 토지 모양에 따라서 토지를 구분하는 겁니까? 토지 성질에 따라서 토지를 구분하는 겁니까? 토지 용도에 따라서 토지를 구분하는 겁니까? 용도에 따라서 토지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목, 그래서 우리를 용도 지목주의라고 요래 부르기도 합니다. 즉 용도에 따라 지목을 나눈다라고 해서. 근데 나라마다 이 지목을 정하는 방식이 다른데 토지의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토지를 지목을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를 뭐 토성지목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혹은 형상에 따라 분류하는 거를 지형지목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우리는 자, 지목을 정하는 기준이 뭐다라는 겁니까? 용도지목주의입니다. 용도에 따라 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 됐고요. 그리고 3번 면적. 지적공부에 등록한 각 필지별의 수평면상의 넓이. 실제 면적이 등록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본 면적, 수평면상의 넓이, 이걸 말한다. 그리고 경계해서 나옵니다. 경계. 자, 각 필지별로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경계다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9번의 경계점은 자, 필지를 구해가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어쩌고 저쩌고가 나오네요. 됐고 10번 갑니다.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번 토지의 이동을 알기 위해서는 토지 표시를 알아야 되겠죠. 토지의 표시란 소재부터 시작해서 좌표까지.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확인하시고, 그리고 10번에 보니까 그 토지 이동 사유들이 몇 개 나오네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그리고 축적 변경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 외에도 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들은 한번 오늘 쓰일 내용이, 오늘 아마 보실 내용이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 이거는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뭐 신규 등록은 몰라도 말 그대로 처음 등록하는 게 신규 등록증. 근데 등록 전환은 개념을 한번 보십시오. 등록 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토지의 이용도 내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거, 요거를 등록 전환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래, 등록 전환이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거, 그게 등록 전환입니다. 그럼 등록 전환은 왜 하는가?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5페이지에 2번 테마 2에서 토지의 조사 등록에서 나오는데, 자, 요거 아마 여러분 모의고사에서도 1번 문제가 아마 요 문제였을 겁니다. 그래서 토지의 조사 등록 해가지고, 자, 이게 뜬금없이 나오는데 별 내용 없습니다. 별 내용 없고, 자, 거기 보니까, 자, 토지의 조사 등록에는 뭘 아셔야 되냐라고 하면 그거 3개를 알아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적소관청,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라는 요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알고 지나가자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씩 보시죠. 동그라미 1번 토지의 조사 등록 해가지고, 자, 이제 그 괄로 해놨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틀린 지문으로 나오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동그라미 1번 지적소관청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해서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야 된다. 맞습니까? 아니죠. 누가 한다라는 겁니까?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틀린 지문으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지적공부에 일단 등록을 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런 것들은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해야 된다.
시도지사가 결정해야 된다? 아니죠. 예,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시군 구청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안 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약을 해서 등록을 할 수도, 즉 결정해서 등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거 보시고요. 그리고 직권으로 3번, 2번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 직권으로 예, 토지를 조사 등록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제일 먼저 뭐 한다라는 겁니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말 나옵니까? 예, 그겁니다. 근데 자, 요것도 제가 자, 시험 문제 틀린 지문으로 나온 거로 한번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십시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해서 그 뒤쪽 한번 보십시오.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청약해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거를 결정할 때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예,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은 없습니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입니다. 자, 치사하죠. 예. 근데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거의 지적법은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실수해서 틀립니다. 이거. 그래서 이 지금 지적법은 왜 그러냐라고 하면 시험이 여러분들이 아마 지적법이 오후 한 3시쯤 넘어치실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침부터 시달렸습니다. 민법 푼다고, 개론 푼다고, 그리고 그러니까 공법 푼다고 시달렸는데 이때쯤 되면 거의 솔직히 비몽사몽입니다. 그냥 이를 보면 뭐 글자도 안 읽히고 근데 이렇게 눈에 익은 거니까 눈에 익은 단어가 나오면 그냥 그거에 계속 체크하는 겁니다. 이거 봤네. 그래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은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장난을 칩니다. 그러니까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에서 얼핏 보면 뭡니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봤네 해가지고 이거 왜 답 없지? 아유 모르겠다 머리 아픈데 뭐 해서 3번 찍고 가고 그래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적은 어려운 게 그리 조금만 노력하고 아니면 뭐 아무리 뭐 내가 저거 하십시오. 그러니까 시험 직전 날 내일 시험 친다라고 하면 직전에 보셔야 될 거 그러니까 오늘 반드시 뭘 보셔야 되냐라고 하면 딴 거 다 못 보더라도 지적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요거 한 55페이지 되는 거 이거는 몰라 처음 보면 시간이 제법 걸릴 테지만 이거 몇 번 봤다라고 하면 대충 야가 수업 시간에 뭐 중요하다더라고 하는 거 조금씩 써놓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반드시 확인하고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치시고 식사하시고 오후에 뭐 그 어차피 한 20분 정도 시간이 20분까지도 안 나오겠습니다. 뭐 화장실 갔다 오시고 뭐 하여튼 뭐 다 내라 그러고 앉아 계십시오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불과 한 10분 정도 근데 10분 정도 또 이거 한번 스르륵 뭐 사실상 무슨 뭐 10분 동안 뭘 보겠습니까? 근데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스르륵 한번 제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직전에 한번 눈으로 슥 훑은거하고 안 본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 뭐 이거 등기 볼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등기는 시험 치기 전날 이미 주사기는 던져졌습니다. 모르는 게 뭐 갑자기 확 되고 하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등기는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시험 전날 등기 볼 시간에는 한 1시간 정도 기도를 하십시오. 그게 훨 낫습니다. 진짜. 근데 지적은 기도할 시간에 이걸 보시라는 겁니다. 직전에. 그러면 요거는 하여튼 효자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쯤 해놓고요. 자, 6페이지 갑니다. 이제 필지해서 나오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험 문제가 본격적으로 하나씩 등장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필지는 앞부분에서 봤죠. 토지 등록 단위가 필지다. 자, 그리고 양괄로 2번 보시게 되면 이제 필지의 성립 요건에서 자, 필지의 성립 요건이란 말이나 합병의 요건이란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 해가지고 나오는 말이나 자, 이게 두 필지였습니다. 두 필지 토지였는데 합병이 됐다라는 건 합쳐갖고 뭡니까? 결국 한 필지가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필지의 성립 요건이란 말이나 합병의 요건이란 말이나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거기 나오죠? 외우십시오. 소, 등, 축, 지, 6개. 요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동일해야 됩니다.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 그리고 토지의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 된다.
축척이 동일해. 도면의 축척이 동일해야 된다.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해야 된다. 그리고 지목이 같아야 된다. 집안이 연속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히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해야 된다. 이거는 자 봉산동 토지하고 남산동 토지 자 합쳐서 한 필지로 자 이 소유자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거를 한 필지로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 무슨 동으로 할 겁니까? 남봉동으로 할 겁니까? 봉남동으로 할 겁니까? 자, 그러니까 지번 부여 지역이 달라져 버리면 이거는 딴 요건이 충족이 돼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요건 그냥 소등축 지지지해서 이렇게 몇 번 중얼중얼 해 보시도록 하고요. 실제 이거는 여기서 쓰이는 게 아니라 뒤에 합병해서 보실 겁니다. 합병해서 쓰입니다. 여기서는 자 뭐 별 소용도 없고 뒤 합병해서 자 합병 제한에서 자 이런 거는 합병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써먹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봐놓으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됐고요. 2번 양입지에서 나오는데 요 양입지라는 거는 요게 교묘하게 시험 범위에서 빠졌습니다. 요게 시험 범위에서 빠졌는데 옛날 시험에서는 이게 나옵니다. 근데 이 지금 이거 시험 범위에서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도 모르고 출제하는 사람이 내버리면 뭐 방법 없습니다. 풀어야 됩니다. 그거. 그래 그 내용인데 별 내용은 없습니다. 자 짧게 한번 보고 갈게요. 자 그러면 한 필지로 구획이 되기 위해서는 자 소유자 동일부터 시작해서 집안 연속까지 해서 이런 요건들 6개 요건들이 다 충족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목도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 요거도 하나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자, 그러면 자, 갑이라는 애가 이렇게 토지를 하나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게 신규 등록을 한다 그럴까요? 새로 조성이 돼서 이제 지적공부에 이제 이 토지를 등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냐라고 하면 자, 목장 용지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축들을 사육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쓰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장 용지로 쓰이고 있었는데 자 여기에 커다란 물웅덩이가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웅덩이라고 보기에는 좀 크기가 큽니다. 그러니까 뭐 호수니 혹은 댐이니 하여튼 물이 상시적으로 고여갖고 배수가 잘 안 되는 이런 토지를 우리가 유지라고 이렇게 볼 겁니다. 조금 있다가 그래서 이거는 커다란 물웅덩이가 있어서 이제는 이건 용도 자체가 이제 유지 정도쯤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갑이라는 애가 이제 요 신규 등록을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 한 필지로 구획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다른 요건은 똑같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거는 용도가 이렇게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거고 이거는 이런 용도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한 필지로 구획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 요건이 충족이 안 되니까 이 토지하고 이 토지를 별개의 두 필지를 토지로 구획을 했다라는 거, 두 필지로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두 필지가 된다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다른 요건이 다 충족이 되는데 이 지목이 다르다라고 해서 자, 한 필지로 구획 못하고 따로따로 필지를 구획을 한다라고 하면 토지가 너무 잘게 쪼개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 토지가 작은 면적의 토지들이 생겨날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지적소관청에서는 토지 하나하나당 이런 것들이 다 존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적소관청 입장에서는 지적공부 하나 관리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두 개 관리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하나가 낫죠? 근데 이거를 따로따로 별개 필지로 획정한다라고 하면 지적소관청의 관리 부담도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요건은 다 충족이 되지만 이 요건만 충족이 안 됐다. 즉 지목이 다르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 이거 종속적인 용도의 토지를 그냥 주된 용도 토지에 편입해서 그냥 한 필지로 해버리자. 그래서 이 부분도 뭐 하자. 그냥 목장 용지 해버리자. 그래서 이걸 한 필지로 구획을 해버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주된 용도 토지에 편입이 되는 종속적인 용도의 토지들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자라는 겁니까? 양입지라고 이렇게 부르자라는 겁니다. 혹은 양입이 됐다라고 요래 부르자라는 겁니다. 자, 주된 용도 토지에 편입이 되는 종속적인 용도의 토지를 양입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개념은 됐죠. 근데 요 양입지 요거는 시험 문제가
양입이 제한되는 경우, 즉 양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양괄로 3번 한번 보십시오. 자, 그 6페이지에 양입의 제한에서 요래 나오죠. 예, 그래서 자, 예를 들자면 자, 이게 목장용지인데 목장용지 내에 자, 이제 갑이 생활을 위해서 주거용 건축물을 집을 하나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자, 집 이제 주거용 건물이 존재하는 요 토지 이것도 목장용지로 편입해서 양입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지목이 되다 이런 경우에는 양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할 수 없이 이것 따로 별개의 필지로 획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 이 목장용지가 예를 들자면 2,000제곱미터 좀 된다라는 겁니다. 한 600평 조금 넘습니다. 요쯤 되는데요. 근데 여기에 아까 유지해가지고 무릉덩이가 하나 있는데 이 무릉덩이가 예를 들자면 한 250제곱미터쯤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거는 전체 2,000 중에 250 같으면 이거 10% 넘습니까? 미달이 됩니까? 10% 넘죠? 그러니까 200이 딱 10%니까 250 같으면 10%를 훨씬 넘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종속적인 토지의 면적 자체가 주된 용도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더라. 이렇게 되면 이것도 양입이 안 됩니다. 별개의 필지로 획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목장 용지가 한 4,000제곱미터쯤 됩니다. 이게 제법 넓더라는 1,000평도 훨씬 더 되더라는 겁니다. 4,000제곱미터의 목장 용지 내에 유지가 예를 들자면 350제곱미터의 유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4,000의 10% 같으면 400제곱미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400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400은 안 되지만 이게 350이다라고 하면 우리 330제곱미터가 대충 100평쯤 됩니다. 그러니까 350제곱미터다라고 하면 무릉덩이가 100평도 넘는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독자적인 면적 자체가 제법 많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양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독자적인 그러니까 종속적인 토지의 면적 자체가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 그러니까 100평이 넘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양입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 기출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4,000제곱미터의 자, 4,000제곱미터 목장 용지 내에 100제곱미터짜리 주거용 건축물 이렇게 혹은 2,000제곱미터의 목장 용지 내에 250제곱미터짜리의 유지해서 이렇게 다음 중 양입이 되는 것,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입이 안 되는 거는 자, 종속적인 토지의 지목 자체가 되다. 그리고 종속적인 토지의 면적 자체가 주된 용도 토지 면적의 10%를 넘더라, 초과하더라. 혹은 종속적인 토지의 면적 자체가 10%도 안 되고 대도 아니지만 그냥 독자적인 면적이 330을 초과하더라. 이런 경우도 양입이 안 됩니다. 그럼 이거는 세 개의 요건이 다 충족이 돼야 되는 겁니까? 셋 중에 하나 이상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하나 이상만.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목이 되다, 50제곱미터다. 이런 경우에도 양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목이 대도 아니고 330도 아니지만 10% 초과하더라. 이것도 양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동시 충족이 아니라 뭡니까? 셋 중에 하나 이상. 됐죠? 그래서 그거 하나 확인하십시오. 자, 됐고. 자, 여기까지 하시고 조금만 쉬시고 테마 4번 집원에서 여기서부터 또 설명을 이어드릴게요. 조금만 쉬고 보시죠.